그러면 우리 퀵 테스트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수빈 저번 시간에 그 영상 봤어? 수업 영상? 좀 보다가 이게 T로 했더라고. 근데 그거는 실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맞는 걸로 해줬어. 요거 정도는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연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게 충분히 연습이 돼야 우리 그 포물선 운동이 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게 안 되면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간단하게 유도하는 방식만 한번 보면 1번은 자, 이거죠. 우리가 물체를 수평 방향에 대해서 세타 각으로 V0로 던졌기 때문에 그죠? 얘가 이렇게 날아가서 포물선을 그려가지고 여기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 이거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최고점 있죠. 최고점. 최고점 H입니다. 여기 도달하는 시간이 TH라고 치면 이 시간은 T는 이 TH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점 도달 시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점 도달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여기가 우리가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속도와 운동과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위쪽으로는 연직 투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연직 투상에서 VY가 0이 되는 이게 0이 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방정식에서 요거 있죠. 여기에다가 연직 투상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될 테니까 0이 들어가고요. V0는 위쪽 방향, Y축 방향, V0Y가 되기 때문에 V0Y는 V0 sin 세타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 가속도는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G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GT가 됩니다. 이때 시간이 최고점 도달 시간 TH 정도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TH는 결국 여기다가 적어보면 자, 이항돼서 G로 나누니까 G분의 V0 sin 세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얘죠? 그죠? 얘이기 때문에 답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요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요 2배 G분의 2V0 sin 세타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최고점 높이는 우리 뭘로 구하시면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방정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에서 연직 투상으로 하면 요게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죠? 요게 0일 때 높이 H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요 a는 이제 마이너스 g가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g. 이렇게 되고, 이건 0이고요. 요게 이제, 위쪽 방향으로의 초속도니까, v0 sin 세타. 이거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h는 뭐가 된다? 넘어가서, 부호는 플러스가 됐고요. 2지분의 v0 sin 세타의 전체 제곱. 요게 이제 답이 되겠죠. 그죠? 요 정도는 쉽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평 방향 도달 거리.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이거죠. 자, 저기에서 R은 수평적으로 가려고 하는 처음 속도가 있습니다. 이게 V0 코사인 세타죠. 그죠? 자, 그거에다가 뭘 곱해야 되는 거냐 하면 이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도달 거리, 도달 시간. 그죠? 지표면에 도달하는 시간. 그러면, 자, V0x에다가 t를 곱하는데, 그죠? 이게 이제 V0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가 뭐가 된다? 이게 된다. 그지? 그래서 곱해주시면, G분의 2V0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전개를 마저 하면, G분의, 자, V제곱 빼고요. 자,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까지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맞는 걸로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삼각함수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와 같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 사인 2세타까지 한번 정리를 합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지 최대로 멀리 던질 때 그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전개를 합니다. 여기까지 전개한 사람도 맞는 걸로 했어요. 자, 요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운동 경로식이라고 했는데, 포물선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우리가 이 등가속도 직선 방정식에서 x는 어떻게 포함되는 겁니까? x는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x라는 거죠. v0x의 t고, 그 다음에 y는, 우리 등가속도 직선 방정식에서 요거 있죠? 그죠? 이걸 이제 y로 둔 겁니다. y 방향. 올라가는 거. 그러면 이게 v0 사인 세타의 시간 t, 그 다음에 가속도는 아랫방향으로 받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 xy에 대한 것이 x는 t에 관한 함수고 y도 t에 관한 함수죠. 그래서 이걸 t를 소거를 하면 y는 x에 관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xy 좌표에 나타낼 수 있겠죠. 그게 포물선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t를 소거를 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t는 자, 여기 v0가 이게 요 녀석이죠. 그죠? 그래서 v0 코사인 세타분의 x. 그죠? x.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이제 여기에 다 들어가 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y는 v0 사인 세타에, 자, t가 v0 코사인 세타 분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g에 v0 코사인 세타 분의 x의 전체 제곱.
자, 그러면 여기 이제 V0가 날아가고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세타. 그 다음 여기 x입니다. x. x의 1차항 개수가 탄젠트 세타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요게 이제 정리를 하면 여기가 제곱으로 되고 요 2가 있으니까, 자, 밑에가 2 v0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위에는 이제 g가 있죠. g. 여기 이제 개수항이고 나머지 x의 2차항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포물선 방정식이다. 이렇게 되는 운동경로식. XY 좌표에 운동경로 이렇게 점 찍히면 어떻게 되냐? 그겁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요게. 자, 그래서 이 퀵테이 4가지 구하는 것 정도는 딱 요 조건 있죠. 이것만 보고 다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V0 세타. 그걸로 여러분들은 다 풀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봅시다. 다음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숙제에 있었는 숙제는 했나? 숙제했어? 숙제. 숙제가 선생님이 문제를 아예 이렇게 몇 문제 하라고 지정을 해줬었죠, 그죠? 거기 162페이지 그 33번부터 36번 거기 하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 그 48번부터 52번까지 풀어봤습니까? 162밖에 못 풀었어요. 수빈이는 다 했어. 준혁이도 다 했고, 오케이. 수로 맨날 할 때 조금 남기는 것 같아. 자, 요 답을 일단 한번 풀어줄까? 풀어본 사람들. 자, 33번에 요거 몇 번이에요? 몇 번? 요거 2번. 7분의 10초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에 3번, 35번에 2번, 36번에 4번. 자, 그 다음에 48번에 2초, 49번에 4.9m, 그 다음에 50번에는 19.6 루트 3. 19.6에 루트 3이죠. 요거 이제 루트 3을 계산해서 만약 계산기로 쳐보면 33.9m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에 9.8 루트 3. 자, 이것도 계산기로 치면 약 17m 가까이 나옵니다. 9.8 루트 3. 이렇게 손계산으로는 거기까지밖에 못하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52번에는 요게 14.7m/s. 14.7m/s. 자, 여기서 뭘 조금 풀어볼까? 수빈이랑 준혁이는 다 맞췄어? 다 돼? 네. 다 이해돼? 오케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죠? 특히 이제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52번에 공을 던진 1.5초 동안 생긴 속도 변화량 크기라고 했는데,
알겠죠? 속도 변화량 크기. 이게 1.5초 동안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이렇게 변할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가죠? 19.6으로. 그죠? 19.6. 그 다음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 다 합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처음, 그 다음이기 때문에 속도 변화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변해 간다는 뜻이죠. 그죠? 그걸 이제 벡터 값을 계산을 할 줄 아느냐. 막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포물선에서는 항상 속도 변화를 따질 때 이 녀석과 예를 들어서 뭐 이 녀석이 있다 라고 하면 이 세 개를 벡터로 합성을 해서 그 변화를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것만 이제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기본 계산들입니다. 이거 할 줄 알면은 다 되는 것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그럼 따로 뭐 안 하고 풀이를. 자, 그러면 저기 내용으로 갑시다,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17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74.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등속 원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운동. 등속 원운동. 얘들아, 원운동 있죠? 원운동. 그냥 원운동입니다. 알겠죠? 원운동에는 힘이 몇 가지 존재할까요? 좀 어렵나? 이 원운동이 일어날 때 힘이 몇 가지가 존재하느냐,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알겠지? 일단 원운동이 되려면 구심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구심력. 구심력은 원의 중심 방향으로 생기는 힘이에요. 구심력. 이게 있어야 일단 원운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려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속도가 일정할 수도 있지만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자, 원운동을 일으키는 건 이 구심력인데 이 빠르기에 대한 거 있죠. 이쪽 방향으로. 자, 이 돌 때 빠르기, 이거에 관한 힘은 뭐가 있느냐면 토크라는 게 있어요. 토크. 기호는 타우로 씁니다. 타우로 쓰는데 이건 이제 돌림힘은 여러분들이 아주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문을 열 때, 그죠? 여기가 회전축입니다. 여기를 잡고 열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문이 열리죠. 그죠? 근데 손잡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문 열긴 열려요.
열리긴 하는데 여기 잡는 것과 여기 잡는 건 힘에서 차이가 엄청나. 그죠? 그래서 이 수직적으로 회전축에 대해서 떨어진 거리에 수직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거든. 손잡이 문고리 자체도 돌림힘이에요. 이거 빼면은 우리가 저기 손잡이 길쭉하게 나와 있죠. 길쭉할수록 이렇게 잡으면은 쉽게 돕니다. 그죠? 또는 동그란 형태의 손잡이도 마찬가지고 안쪽에 회전축이 이렇게 얇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크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돌림힘입니다. 이 회전축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똑같은 효과를 작은 힘으로 일으킬 수 있거든.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회전시키는데 토크라는 게 있으면 얘가 더 빠르게 돌 수 있어요. 빠르게 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한번 생각해 봐요. 구심력 때문에 생기는 뭐가 있을 수 있다? 가속도가 있을 수 있죠. 힘이니까. 토크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힘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 부르고 이건 또 뭐라고 부르냐?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구심가속도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구심가속도. 그리고 얘는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 각가속도라고 부를 거예요. 각가속도. 알겠어? 얘는 이제 구심가속도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C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A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합니다. 그냥 A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알파 이렇게 두는데 자 토크가 없다는 얘기는 각 가속도가 0이면 어떤 운동을 할까? 즉 이쪽 방향으로 가속이 안 생기니까 어떤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등속 원운동은 뭐가 없는 원운동이에요? 각가속도가 없는 원운동이에요. 토크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만 따지는 거다? 아, 구심력만 따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심력만. 그래서 구심 가속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각 가속도는 어디에서 등장하게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원운동을 배우지는 않거든. 알겠어? 등속 원운동은 배우는데 원운동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안 배워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회전체 운동. 알겠어요? 회전체. 회전체 운동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크기를 가진 애가 회전할 때 그걸 회전 운동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원 운동하고 회전 운동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참에 한번 얘기해 주는데. 자, 원 운동은 크기가 없는 물체에 대해서 그냥 경로에 대한 거예요, 경로. 그래서 경로가 이렇게 돌면은 그냥 다 원 운동이야. 근데 크기를 가지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병진 운동 아니면 회전 운동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병진 운동을 하면서도 직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돌면 병진 운동을 하면서 원 운동을 하는 거야. 근데 회전 운동을 하면서도 직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르는 거죠, 이렇게. 얘가 회전을 하면서 불로 가면 돼요. 그럼 직선이죠. 그죠?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돌면서 경로는 원을 그리면 이게 회전 운동을 하면서 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한 거다? 경로에 대한 거다.
경로 운동에 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념들이 기본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돌잖아. 이렇게 돌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념들이 거의 다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회전 운동에서 등장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려 합니다. 뭐를? 원 운동과 회전 운동. 똑같은 건 줄 알아. 왜냐면 거기에서 쓰는 개념 그대로 막 가지고 오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별을 해야 돼요.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은 어떤 경우에 쓴다? 물체가 크기를 가질 때. 알겠죠? 점이 움직인다. 우리가 뭐 질점 이렇게 해갖고 움직이는 걸 가정하잖아요. 대부분 다 우리가 일어나는 게, 질점 운동을 얘기합니다. 태양계에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 그것도 작은 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룰 때는 그냥 원 운동 아니면 직선 운동. 그런 표현밖에 없어요. 병진이나 회전이라는 말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걸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따져볼 거냐 하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물리량들을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일단 등속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토크가 없습니다. 각가속도가 없습니다. 구심력이랑 구심 가속도만 있는 운동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원 운동에서 이쪽 방향, 이걸 선속도라고 하거든요. 자, 요걸 이제 V라고 만약에 둔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V는 자, 요게 한 바퀴 이렇게 돌면 이 도는 시간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주기라고 하죠. 맞나요? 주기. 주기는 반복이 일어나는 운동이잖아요. 반복이 일어나는 건 왔다 갔다, 그죠? 진자가 왔다 갔다. 아니면 원 운동, 아니면 파동. 전부 다 반복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서 그 반복이 일어나는 최단 거리 있잖아. 거기에 일어나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해요. 그러면 원 운동에서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그죠?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 주기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 운동이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면 2파이 R이 되겠죠? 이게 반지름 R이라고 치면. 그죠? 그래서 2파이 R. 뭐, 이렇게 될 거란 거지. 2파이 R.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각을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좀 지울게. 지우고. 자, 요거 세타입니다. 세타. 요거 이제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좀 배웠을 것 같은데, 이게 반지름 R이고, 그 다음 요게 호의 길이가 L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거 세타는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세타. 그러니까 R분의 L 맞나요? 맞는지 모르겠죠? 간단하게 생각해봐. 2파이 R이면은 이게 L이 한 바퀴 돈 거죠. L에 대한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반지름 R을 나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L을 R로 나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이거 한 바퀴 돌았을 때 2파이가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일부가 되면 L이 될 것이고, 그 L을 R로 나누게 되면 결국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일부 각이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속력이니까 당연히 시간분의 거리니까 원운동에서는 주기분의 2파이 R 둘레. 이렇게 하면 저거는 그냥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게 안 나오면은 그다음부터 L을 먹습니다. L을 먹어요. 자, 왜 L을 먹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보세요. 얘가 이 경로를 따라서, 둘레를 따라서 도는 이 빠르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V라고 했는데, 자, 이 각도 있죠, 각도. 특정 시간 동안 이 각도가 얼마나 도느냐, 이걸 우리는 각속도라고 합니다. 각속도. 처음 듣는 물리량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각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메가로 표현합니다. 이거 오메가입니다. W 아닙니다. W 아니고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오메가는, 자, 특정 시간 동안 세타가 얼마나 돌았느냐? 이거 아니야. 세타각이죠. 그죠? 세타각. 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조금 더 전개를 해보면, 세타라는 게 R분의 L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R분의 L. 자, 그러면은, 자, T분의 L 곱하기 R분의 1. 요가 같은 거죠? 맞나요? 이렇게 보면 얘가 뭐가 될까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특정 시간 동안 여기를 얼마나 도느냐. 그죠? 이게 뭐라고 했죠? 빠르기. 그래서 요게 V가 되는 거예요. V.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R분의 V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각속도와 이 선속도 관계가 뭐가 있느냐. V는 R 오메가.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유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안 나옵니다. 각속도는 당연히 시간 동안 각이 움직이는 거지. 그죠? 그러면 세타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이게 그냥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암기를 원래는 나중엔 다 하겠지만, 알겠죠? 필요한 것들은 이제 중간중간 과정의 걸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워줘야 되겠지만, 만약에 생각이 안 날 때는 여기서부터 그냥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타고 들어갈 때 시작 지점이 여기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기억이 안 나더라도. 자, 그 다음, 이제 요 녀석, 이 오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V가 T분의 2파이 R이잖아. 그럼 이 R은 여기 R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게 뭐라는 뜻이에요? 요만큼이. 보면 뭐라는 뜻이에요? 저게 뭐야? 요만큼. 뭐가 되죠? 비교해 보세요.
이게, 자, 요렇게 해줄게.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오메가죠? 오메가. 오메가라는 것이 T분의 세타, 이렇게도 되는데, 이거를 실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오메가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시간 동안 이게 얼마나 도느냐, 이 정도인데, 한 바퀴 도는 거에 대해서, 즉, 한 바퀴 돌면 시간이 주기 t죠. 그거에 대해서 이 한 바퀴 각이 얼마입니까? 360도잖아. 2파이잖아. 이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즉, 요거는 부분에 대한 거, 요건 전체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바퀴 돌았을 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요렇게도 표현되거든. 자, 요건 뭘까요? 요 녀석. 선생님, 이걸 뭐라고 적은 걸까요? 요 기호는? 얘는 이제 프리퀀시입니다. 진동수죠. 진동수. 주파수라고도 하죠, 우리가. 단위는 헤르츠를 쓰죠. 진동수와 주기는 어떤 관계에 있다? 반비례인데 곱해서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우리는 특별히 역수관계라고 하죠. 알겠죠? 반비례 관계 중에 곱해서 1이 나오는 관계면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t분의 1이 f와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즉 여기 원운동 쪽에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고 있던 물리량들이 대거 쏟아지면서, 알겠어요? 그것의 연결식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뭔지는 알겠어. 근데 쉽게 유도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유도하는 것들을 계속 익혀 나가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이제 막 줄줄이 사탕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고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이제 고등학교에서 구심과 속도를 이제 유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당연히 대학교 때는 대학교로 가면은 무조건 미분 적분으로 다 정의를 합니다. 선생님 얘기했죠. 뉴턴 역학이 뭘로 쓰여져 있다? 미적분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미적분학을 가지고 고등학교 그 과정까지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거나 전개를 하거나 해요. 알겠죠? 뉴턴은 어떻게 해서 그 미적분을 그렇게 잘할까? 걔가 만들었어요. 걔가 만들었기 때문에 잘하는 거야. 창시자인데 못하면 어떡해? 그죠? 걔가 만들었습니다. 라이프니츠도 같은 시대에 미적분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만들었다 이런 거는 조금 하기 힘들어서 지금 둘 다 그냥 미적분학을 독립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여기가 물체가 있고 여기가 물체가 있으면 우리가 위치 벡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위치 벡터. 그죠? 이게 R1, 여기 R2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R1과 R2는 어때요? 크기는 같죠? 크기는 같아요. 크기는 같으면 자, 이거 R1, R2 이렇게 해볼게. 자, R1, R2.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여기가 원래는 호가 L이잖아요. 그죠? 호로 나타나죠. 곡선으로. 근데 여기를
아주 적게 하면 이 곡선이 무엇과 같습니까? 직선과 같죠, 직선. 맞나요? 직선에 근사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델타 L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델타 L. 델타 L. 자, 그러면 요 지점에서의 빠르기가 V. 그 다음 요 지점에서의 빠르기가 V. 이게 V1, V2라고 해볼게, 그냥. 사실 V1과 V2는 크기가 같은 거죠? 그죠? 자, 얘네들도 여기다가 벡터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게 V1이라고 치면, 이쪽으로 V2만큼 이렇게 갈 거예요. V2. 자, 그러면은, 자, 여기 V1에서 V2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게 델타 V가 되겠죠? 델타 V. 맞나요? 자, 여기 1과 2의 크기가 같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죠.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의 세타각이 같기 때문에 세타각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여기는 반드시 90도니까. 그죠? 얘가 꺾이는 만큼 얘도 꺾이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닮은 꼴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럼 비례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비례식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R이면 R분의 L. R분의 L. 그럼 얘는 V분의 델타 V. 요 관계에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델타 L입니다. 델타 L. 그죠? 그러면 델타 V는 자, V가 곱해지니까 R분의 V 델타 L. 자, 이렇게 됐겠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자 하는 겁니까? 가속도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가속도. 여기 봐라. 가속도. 자, 가속도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이 되는 겁니까? 속도 변화량. 그죠? 얘가 어디를 향하는데? 얘가 어디를 향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중심 방향을 향하게 된 거야. 원의 중심 방향. 그래서 원의 중심 방향의 가속도를 찾으려면 이걸 t로 나눠주면, 알겠어요? 여기 t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원 중심 방향의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중심 방향의 가속도. 알겠죠? 이렇게도 쓰고, R 방향의 뭐 가속도다 해갖고 R로 쓰기도 하고, 뭐 기호는 그냥 구심이란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게 구심 가속도 A라고 치면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이, 자, 이게 뭐가 되는 거죠? T분의 델타 L. 얘가 V였잖아. 그죠? 얘가 V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R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됩니다. 매번 이렇게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죠? 자, 뭐라고요?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 이거는 암기 사항입니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무조건 우리 이 V가 보이면 뭘 집어넣어서 뭘로 바꿀 수 있을까? 항상 이제 원운동에서는 선속도 있죠. 이건 각속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각속도를 바꿔보세요. 여기다가 자 V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R 오메가. 그죠? 요걸 제곱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되는 거야? R 오메가 제곱. 그죠?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얘만 알고 있으면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은 처음 공부하니까 무조건 외웁니다. 이것도 외워봐야 나중에 저게 까먹어도 여기서 이렇게 전개시켰을 때 이거였지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도 외워보지 않았으면 이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부심 가속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거는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안 나와요. 이거 뭐 유도 닮은 꼴 해갖고 막 찾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연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왜 암기가 돼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원운동에서 어떤 문제가 등장했을 때 이런 물리량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개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면 문제를 접근을 못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구심력, 176페이지 구심력 한번 보죠. 우리가 뭘 알아내냐면 지금 이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가속도를 구했단 말이야. 가속도. 가속도만 알면 뭐를 곱하면 이 구심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가속도에다 뭐 하면? F는 ma잖아. 그죠? 이게 일반 가속도가 아니고 구심 가속도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R분의 mv 제곱 또는 mr 오메가 제곱. 그죠? 이게 같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에서 뭐 각속도 얘기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선속도 나왔을 때 바로 연결되고, 또는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변형을 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요걸 집어넣어서. 알겠어요? 요걸 집어넣어서 전개를 하면 그 뒤에 거 있죠? 그죠? 그게 나옵니다. 즉, t 제곱에 4파이 제곱에 rm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mr, mr로 할까? mr로. 제가 하고 똑같이 해줄게요. mr 이런 식으로. 이거를 왜 이렇게 다 여러 가지로 해 놓습니까? 어떤 물리량을 전개하다 보면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변형된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우리가 물리량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같이 좀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구심력의 역할, 구심력의 역할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굉장히 다양하겠죠. 장력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용수철로 되어 있으면
탄성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만유인력으로 지금 돌고 있으면 만유인력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전기력이다. 전기력이다. 그럼 전기력이 구심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원자핵이고 전자다. 전자가 주위를 만약에 원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죠? 그건 전기력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보호에 원자 모형 들어가면은 그렇게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마찰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찰력도. 마찰력은 뭡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데 원심력을 받죠. 원심력은 왜 생기는 거라고 했죠? 원심력은 봐봐. 얘가 접선 방향 이렇게 가려고 해. 그럼 이 지점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고 싶어 하는 거야? 여기에 있고 싶어 하는 거야. 그지? 여기 있고 싶어 하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 힘은 아니고, 느껴져요. 이게 원심력이죠. 근데,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회전하는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회전할 때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뭐가 구심력으로 작용해야 되냐면, 마찰력. 운동을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타이어와 바닥면에 그 방해하는 힘이 있겠죠. 그게 마찰력이에요. 마찰력도 구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거야. 자, 그러면 그 중에 중력이 경사면에서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경사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세타. 자,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기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경사면을 쫙 달리는데 왜 우리 자동차 경주 중에 트랙을 도는 자동차 경주 혹시 압니까? 나스카 해가지고 뭐 나스카 500인가 뭐 그런 자동차 경주가 있는데 거긴 트랙이 어떻게 돼 있다?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속도로 달리면 돌 때 다 튕겨나가. 그래서 이렇게 경사져 있어요. 우리 사이클 있죠? 트랙 도는 거. 그것도 전부 다 뭐가 돼 있습니까? 경사가 져 있죠. 그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경사가 지면 봐봐. 자, 얘가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죠? 어떤 힘을 받습니까? 아랫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 수직 방향 말고 연직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죠? mg, 무게만큼, 중력을 받겠죠. 그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 자,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일단,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그런데, 얘가 중심은 이쪽에 있을 거야. 원 운동을 시킬 때. 그죠? 그러면 중심 방향으로 이쪽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자,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 얘가 일종의 구심력이 되는 거야. 근데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거야? 저 주황색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거야?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 저게?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중력밖에 없어요. 실질적인 힘은. 중력밖에 없는데, 자, 회전을 일으키게 이 중심 방향, 여기 트랙의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힘이 이렇게 발생되는데, 이 힘은 결국 이 중력의 분력이 되는 겁니다. 분해.
분해된 힘. 그죠?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분해시켰어요? 예전에. 이렇게 경사가 있으면,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mg가 있다. 그러면 경사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90도 이렇게 분해시켰죠. 그래서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 해가지고 여기가 mg 사인 세타, 여기가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왔잖아. 기억나죠? 이건 되게 우리가 자주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듯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딱 보니까 지금 이 힘으로 나눈 게 아니라는 거지. 이 각도로. 90도로 이렇게 분해를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얘랑, 자, 이렇게 되면, 요 평행 이동시킨 거죠. 그러면, 연직 방향으로는 이 힘이 되는 거죠. 이 힘과 이 힘으로 분해를 한 겁니다. mg를.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자, 세타각을 찾을 줄 알아야 되겠죠. 세타각. 세타각은 여기서 보면 이게 세타잖아. 수직 방향과 연직 방향. 그죠? 수직 방향하고 연직 방향이죠. 여기서는 수직 방향과 연직 방향이죠. 그럼 여기가 세타네? 여기가 세타니까 결국 이 평행한 선에 직선이 하나 지나가니까 여기가 억각이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mg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탄젠트 세타는 mg분의 얘죠. f. mg분의 f. 그러니까 f는 mg 탄젠트 세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가 뭐가 되느냐면 구심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구심 가속도. 구심 가속도가 mg 탄젠트 세타가 되고, 그러면 구심력 F는 물체가 질량이 m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구심 가속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mg 탄젠트 세타. 이게 무엇과 같다? R분의 mv 제곱. 그리고 이게 mr 오메가 제곱. 이런 것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니? 그러면 이 트랙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알고, 그죠? 그 다음에 빠르기를 알면, 이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타각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러면 최대 속도, 얘가 최대 속도다라고 하면 이 경사각 기울기를 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다. 전기력은 여러분들 뭐 알죠? 뭐였습니까? F는 K의 R 제곱에 Q1, Q2 이런 거였고, 전자기력도 있습니다. 전자기력. 전자기력은 나중에 뒤에서 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자기장, 그 다음에 전하의 속도, 그 다음에 전하량,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양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 구심력이 될 수 있다. 되겠지? 자, 그러면 거기 예제 있죠? 177페이지 예제. 요거 하나 빨리 풀어보세요. 요거 금방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쉽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속원 운동을 이제 일으키는 구심력이 여기에서 이제 용수철의 탄성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탄성력 Kx랑 그 다음에 구심력 R분의 mv 제곱이 같다라고 두고 우리가 전개를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때 그 용수철의 길이가 이제 L0에서 L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늘어난 정도를 X라고 두고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성력이 나오죠? 자, 관성력은 선생님이 몇 번 설명을 중간중간에 해 줬었죠. 그죠? 관성력 하면은 뭘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관성력. 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성계는 가속도가 없는 정지되어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하는 그런 물체에 대한 것이고, 비관성계는 가속도가 있는 겁니다. 0이 아닌 거야. 자, 우리 땅은 관성계예요? 비관성계예요? 땅은 우리 관성계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관성계일까요? 라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관성계인 거는 없어요. 왜 없어요? 지구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돌아요. 알겠어요? 그럼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고 있죠. 그것도 아니잖아. 태양이 가만히 있나? 자기 자전하는 건 둘째 치고 얘 공전해요, 안 해요? 뭘 중심으로 해요? 우리 은하의 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태양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쪽으로 간다고 치면 이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도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관성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면의 상대 속도를 0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면을 보통 이제 관성계, 이렇게 등속 운동하는 걸 관성계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뭐가 물리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관성계에서 안 돼요? 비관성계에서 안 돼요? 비관성계에서 운동법칙이, 물리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예를 들면 버스가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자, 버스가 이쪽으로 가속을 하면 자, 물체는 여기 줄에 매달려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면 얘가 받는 힘은 중력과 장력, mg와 t 이렇게 되는데 요것이 어떻게 합성이 되면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쪽으로 ma만큼 받는 거죠. ma. 이렇게 해서 가는데 관성계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쪽 방향으로 A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네.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가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애가? 비관성계에 있는 애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얘한테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정지 상태로 보여요. 정지 상태로 보이는데 분명히 힘은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힘이 이거밖에 없으면 얘한테 이게 성립하느냐? 성립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를 이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으로 마이너스 ma라고 하는 가상적인 물리량을 도입했는데 그게 관성력이다 라고 했었죠? 그죠? 이 관성력은 어디에도 나타난다? 원운동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원운동에도. 원운동에서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애가 보면 얘는 이쪽으로 부심 가속도가 생기면서 도는 애야. 그죠? 회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얘랑 같이 돌고 있는 애, 얘. 선생님 얘기했죠?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관성계입니다, 여기. 이 원판에 같이 타고 있는 애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가 가만히 있잖아. 그죠? 얘랑 얘 사이에 상대적 위치 차이가 없으니까 정지해 있는 걸로 보여요. 정지해 있는 거. 정지해 있으려면은 얘가 구심력이 이쪽으로 작용하는데, 구심력 F. 요것과 똑같은 크기로 뭔가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마이너스 R분의 mv 제곱. 이게 이제 원심력이라는 거죠. 이 원심력도 결국 관성력이라는 관성력.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나타나느냐?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 그죠? 엘리베이터가 위로 예를 들어서 A의 속도로 올라간다. 그럼 이 사람은 아래쪽으로 mg를 받고 있는데, 그죠? 올라가면 얘는 어떤 느낌 받아요? 일정한 속도로 올라갈 때는 상관없는데 갑자기 출발하거나 멈출 때, 그죠? 얘는 무거움을 느낌, 몸무게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아요. 그죠? 이건 당연한 거죠. 얘는 정지하려는 정지 관성이 있는데 갑자기 요게 올라가니까
눌려지는 힘을 받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 관성계에 있는 사람, 요거에 대해서 MA, 즉 얘랑 반대 방향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사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방향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M에 그 마이너스를 빼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방향적으로. 그래서 이쪽을 플러스로 잡아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쪽을 마이너스 잡으면 이쪽 플러스 방향이라고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무거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A로 훅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이쪽 방향에 mg가 있단 말이지. 그지? 근데 내려오면 관성력 때문에 이쪽으로 마이너스 ma를 받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mg의 반대 방향의 관성력 이걸 받기 때문에 요 힘을 받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속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중력 가속도를 느끼는 게 아니고 중력 가속도보다 조금 적은 가속도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가 약간 가볍게 측정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무겁게 측정되는. 자, 이것이 이제 운동의 상대성이라고 해서 관성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성력에 대한 것은 178, 179, 그죠? 여기, 그 다음 181, 여기까지, 182페이지, 183,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했던 얘기들. 그래서, 여기를 쭉 읽어 보셔야 돼요. 알겠죠? 쭉 읽어 보시고, 특히 아까 경사면에 대해서 중력에 대해서, 요게 이제 구심력으로 작용할 때는 이렇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요거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요 녀석. mg 탄젠트 세타로.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력이 경사면에서 구심력으로 작용할 때. 알겠죠? 자, 그렇게까지만 하면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문제 조금 풀어봐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해야 되나. 지금 시간이 다 됐죠, 우리? 그러면 예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풀어보고 숙제를 조금만 합시다. (20번까지만) 합시다. 우리 187페이지 1번부터 190페이지 20번까지. 괜찮죠? 요 정도는 풀어보셔야 여러분들 조금 될 것 같은데. 뒤에 몇 문제가 안 나왔네. 자,
자, 그리고 책 내용을 조금, 또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오늘 했던 내용 중에 유도하는 물리량들 있는 거 잘 해두시고,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정리를 좀 잘 해가지고 외워둡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 좀 풀어보고, 봐서 단진동으로 넘어가든지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